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여신 분들께 먼저 솔직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언제나 곁에 있겠다고 했는데 정작 힘들 때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매번 핑계를 대며 어기는 사람, 말로는 당신을 아낀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씁쓸한 진실을 배웁니다. 말은 쉽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에 속고 말에 기대를 걸고 말 때문에 실망하는 것일까요?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를 살았던 한 철학자가 이 질문에 가장 냉철하고 명확한 답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비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보라.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깊고도 실용적인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한비자처럼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깊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비자는 기원전 약 280년에서 233년 사이를 산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한나라의 왕족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고 전해지는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가장 예리하고 설득력 있는 산문을 쓴 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말로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는 대신 글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잔혹했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7개의 강대국이 서로를 멸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배신과 음모가 일상이었으며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극한의 현실 속에서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유가와 묵가의 이상주의적 가르침이 이 혼란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맹자의 주장도 겸해와 박애를 강조하는 묵자의 가르침도 현실 정치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관찰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법과 철학의 완성작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라는 책은 그의 이름과 같은 제목으로 불리며 55편 10만 여자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입니다. 이 책은 진나라의 시황제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시황제는 이 책을 읽고 이 글을 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비자 철학의 출발점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냉철한 직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 말이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인간을 미워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현실 위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깊은 통찰을 담은 것입니다. 그는 이런 예를 듭니다. 수레를 만드는 장인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바란다. 부유해야 수레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관을 만드는 장인은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죽어야 관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관을 만드는 장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 구조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 냉철한 관찰이 한비자 철학의 토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 구조를 보고
그 이익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행동을 보면 진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은 믿을 수 없는가? 한비자는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첫째, 말은 의도적으로 꾸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말을 조절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크고 작게 이런 방식으로 말을 사용합니다. 둘째, 말은 순간의 감정을 반영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 말은 더 이상 그 사람의 현재 진심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말은 그 순간의 진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 말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제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셋째, 말은 비용이 없습니다. 말을 하는 데는 아무 대가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시간, 에너지, 때로는 돈과 기회를 요구합니다. 비용이 드는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이 무엇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냅니다. 한비자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비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혁명참동이라는 원칙입니다. 혁명참동이란 형은 실제 결과, 명은 말이나 명칭인데 이 둘을 대조하고 검증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는 유능한 장군이오라고 말한다면 그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전투 결과, 실제 병사들의 상태, 실제 전략의 성과를 형과 명을 대조해서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비자가 군주에게 가르친 인재 판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 나는 당신을 아낀다고 말한다면 그 말의 명과 실제 행동의 형을 대조하십시오. 아낀다는 사람이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었는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었는가? 당신이 부탁했을 때 기꺼이 움직였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보십시오. 한비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한 군주는 신하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실제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말만 좋고 결과가 없는 신하를 가까이 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이 원칙이 개인의 삶에 적용되면 이렇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관계에서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말만 좋고 행동이 없는 사람을 신뢰하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다. 한비자의 생애에는 그의 철학이 얼마나 현실의 냉혹함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한비자는 이사라는 인물과 함께 유명한 스승 순자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사는 훗날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고 시황제를 도와 중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비자의 명성이 진나라에까지 퍼지자 시황제는 그를 진나라로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한비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그가 시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면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는 시황제에게 한비자를 모함했습니다. 그는 한나라 왕족 출신이니 결국 한나라 편일 것이라고 진나라의 내부 기밀을 한나라에 넘길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황제는 한비자를 투옥시켰고 이사는 감옥에 갇힌 한비자에게 독을 보냈습니다. 한비자는 시황제를 만나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감옥에서 독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비자가 이 배신의 패턴을 이미 그의 책에서 상세히 분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까운 측근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주먹과 꾀에 뛰어난 자는
말로 군주의 마음을 얻고 행동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사가 한비자에게 한 것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말로는 동문수학한 동료였지만 행동으로는 경쟁자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한비자의 핵심 가르침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의 진심은 그의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은 그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한비자를 모함하고 독을 보내는 행동, 그것이 이사의 실제 우선순위, 자신의 권력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비자 자신은 이 원칙을 알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비자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한비자의 가르침을 현대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직장과 직업적 관계에서 생각해 봅시다. 상사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요. 이 말은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라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상사는 실제로 당신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했는가? 승진 결정 때 당신을 추천했는가? 팀 내 자원 배분에서 당신에게 충분한 지원을 주었는가? 회의에서 당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했는가? 말은 인정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상사의 실제 입장입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어 칭찬을 잘하지 않더라도 행동에서 당신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상사라면 그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동료가 어려운 프로젝트는 교묘하게 피하고 공로는 자신에게 돌리는 패턴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에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 말이 많지 않아도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팀 전체의 성과를 함께 기뻐하는 동료라면 그 사람이 진정한 팀플레이어입니다. 연애와 친밀한 관계에서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연애 초기에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합니다. 언제나 당신 편이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겠다. 당신이 제일 소중하다. 하지만 한비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 당신이 힘들 때 그 사람은 어디 있는가? 작은 불편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의 요청이 그 사람에게 대가가 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상황에서의 행동이 반복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초반에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되는 행동의 패턴을 보십시오. 우정에서도 같습니다. 진짜 친구는 좋은 시절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시절에는 누구든 옆에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당신이 힘들고 지쳐서 재미없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이 없을 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준다. 이익이 있을 때는 누구나 친절합니다. 이익이 사라졌을 때의 행동이 진심입니다. 사업과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 원칙은 막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상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말로는 장기적 상생을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거래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십시오. 이전 파트너들과의 계약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약속한 것들을 실제로 이행했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 반복된 행동의 패턴이 미래의 그 사람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반복된 행동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비자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말을 들을 때 행동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과 관련된 과거 행동들을 동시에 떠올리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 사람이 그 말을 실제로 행동에 옮긴 적이 있는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말과 행동 사이에 패턴이 있는가? 이 질문들이 자동으로 떠오를 만큼 연습하다 보면 말에 속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소 3번의 패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동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2번은 가능성입니다. 3번이 반복되면 패턴입니다. 한비자가 말하는 반복되는 행동은 한 번의 관찰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상황에서 비슷한 행동이 반복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 성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세 번째 방법은 이익이 없을 때의 행동을 특히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이익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 차이에서 진심이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당신이 도움이 될 때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당신이 잘 나갈 때와 힘들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가, 부탁이 쉬울 때와 대가가 클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 이익이 사라진 상황에서의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의 행동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책임을 회피하는가? 상대를 탓하는가? 함께 해결하려 하는가? 아니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가?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행동의 일관성과 변화를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과 그 변화가 진짜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말로 선언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꾸준히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이전과 다른 행동이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될 때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나 변했어라는 말 한마디에 속지 마십시오. 변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쌓는 것입니다. 한비자의 철학은 매우 냉철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현실주의적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불신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말에만 의존하는 신뢰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하지만 반복된 행동을 통해 쌓인 신뢰는 돌 위에 세운 집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비자가 가르치는 것은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가는 신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비자 철학에 대한 흔한 오해를 짚겠습니다. 한비자는 냉소적이다. 인간관계를 계산적으로 만든다.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한비자가 가르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현명한 관찰입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했지 행동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고 일관된 행동을 보인 사람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에만 의존하는 신뢰보다 행동에 근거한 신뢰가 훨씬 더 건강하고 현실적입니다. 맹목적 신뢰는 결국 배신을 부르고 현명한 관찰에 근거한 신뢰는 진정한 관계를 만듭니다. 한비자 철학과 현대 심리학은 놀랍도록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 왓슨과 그 후계자 스키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이 전부다.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은 관찰할 수 없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행동뿐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과거의 행동 패턴이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채용 면접에서 행동 기반 면접법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역량을 설명해 보세요가 아니라 과거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것. 이것이 바로 한비자가 2000년 전에 가르친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는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하나의 심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표현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설명할 때 실제 모습보다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주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타인을 잘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 행동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기 보고, 즉 말에만 의존하면 왜곡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반복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관계를 발전시키려 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한비자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특히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서비스업 종사자, 이미 관계가 끝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최선을 다해 잘 보이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상대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성품입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차 안에서 갑자기 욕설이 나오는 사람, 관계가 끝난 전 파트너를 비하하는 사람. 이런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그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누군가의 부재 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비난한다면 그것은 앞에서도 언젠가는 뒤에서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에서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일시적으로 가면을 쓸 수는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가면은 벗겨진다. 이제 한비자 철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을 보겠습니다. 한비자는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인 즉 어즘이 지나친 것, 래 즉 의로움이 지나친 것, 그리고 명예욕이 지나친 것. 이 세 가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을 한비자는 오히려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치들을 말로 강조하는 사람이 실제 행동에서는 반드시 어기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꾸준히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친구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친구 곁을 지키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합니다. 크게 외치는 사람을 조심하고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한비자의 또 다른 통찰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포기하는가를 보라. 우리가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선택에는 포기가 따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의 시간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는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가,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가. 포기가 크면 클수록 그 행동에 담긴 진심은 큰 것입니다. 반대로 이 원칙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일치하는가?
나는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미루지는 않는가? 나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운동은 내일로 계속 미루지는 않는가? 나는 성장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실제 배움에 시간을 쓰는가? 한비자의 가르침은 타인을 관찰하는 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 행동이 내 말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할 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보입니다. 한비자 철학을 일상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냉소적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관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한비자가 말하는 관찰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열고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일관되게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마음을 여십시오. 하지만 말과 행동이 계속 불일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패턴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이것이 한비자가 가르치는 균형입니다. 한비자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전국시대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비자가 살던 시대,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상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상왕은 법을 집행하기 전에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남문에 큰 나무를 세우고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 황금 10냥을 내리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왕은 황금을 50냥으로 올렸습니다. 한 남자가 믿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북문으로 옮겼습니다. 상왕은 즉시 50냥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성들은 상왕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 일화는 한비자 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말만으로는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를 때 비로소 신뢰가 생깁니다. 상왕은 말로 나는 약속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약속을 지켰고 그것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선언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달라는 말은 사실 신뢰받을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신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한비자는 또한 인재를 알아보는 7가지 방법, 7수를 제시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현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말과 실제 결과를 대조하라.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둘째, 극단적인 상황에 놓아보라. 위기와 압박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셋째, 은밀하게 관찰하라.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의 행동이 같은가? 넷째, 다양한 입장을 취하게 해보라. 이익과 손해의 상황에서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4가지만으로도 상당히 정확한 인물 파악이 가능합니다. 특히 셋째 방법,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은 현대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정교하게 편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기록되지 않을 때, 이익이 없을 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캐릭터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봤을 때, 아무도 없어도 주워서 버리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보았을 때, 아무도 안 보아도 멈추는 사람, 실수를 했을 때 아무도 모를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이런 행동들이 그 사람의 실제 품격입니다. 한비자 철학과 연결해서 동서양의 또 다른 통찰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에서 미국의 사상가 랠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너무 크게 말하고 있어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한비자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한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도 한비자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진실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현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원칙을 알면서도 막상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행동의 패턴이 보여도 눈을 감게 됩니다. 한비자는 이것을 정서적 편향이라고 볼 것입니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는 감정에서 분리된 객관적 관찰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한비자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한다는 감정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판단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의 시작이다. 이 어려운 분리를 돕는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이 기억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요 행동들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시간이 지나도 패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관계를 더 현실적인 토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관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한비자의 철학을 통해 말보다 행동을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역설적으로 더 풍요롭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속지 않게 되니 실망이 줄어들고 행동으로 신뢰를 쌓은 사람과의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이 되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비자가 2000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실용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한비자 철학을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말이 오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에는 매일 수십억 개의 메시지가 오고 갑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하트. 하지만 이 수많은 말과 표현들이 과연 얼마나 진심을 담고 있을까요? 한비자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일수록 더 행동을 보라. 말이 더 쉬워졌다면 행동은 더욱 희귀하고 귀해진 것이다. 언제나 응원해라는 댓글 하나보다 힘들 때 직접 연락해온 문자 하나가 더 큰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좋아요보다 직접 찾아와 함께해준 한 사람이 더 진실한 관계입니다. 디지털에서의 말은 더욱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은 더욱 무겁고 의미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원칙은 빛납니다. 회사가 우리는 직원을 가족처럼 여깁니다라고 말한다면 한비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경기가 나빴을 때 어떻게 했는가? 어려운 시기에 직원을 어떻게 대했는가? 좋은 시절의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의 행동이 진심입니다. 그 회사의 전직 직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리더십은 위기 때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이 행동의 역사가 그 조직의 문화와 진심을 드러냅니다.
사람을 교육할 때도 한비자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이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말로 가르치는 것과 부모 자신이 일상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한비자는 말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강하게 가르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이것은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원들에게 열정을 가져라고 말하는 리더보다 스스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리더가 진짜 영향을 미칩니다. 협상과 약속의 영역에서도 이 원칙은 결정적입니다.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작은 약속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십시오. 시간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 사소한 부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가벼운 약속도 기억하고 지키는가.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서의 행동이 큰 일에서의 행동을 예측한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가볍게 여깁니다. 반대로 사소한 것도 꼼꼼하게 지키는 사람은 중요한 것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은 분들께는 이런 방식으로 한비자 철학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한 가지 약속을 자신에게 하십시오. 그 약속을 지켰는지 기록하십시오. 한 달 뒤, 석 달 뒤 그 기록을 돌아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말로는 성장하겠다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지금의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점점 나아진다면 그것이 진짜 변화하는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혁명 참동을 적용하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한비자 철학을 가장 깊이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비자의 가르침을 삶의 원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둘째, 한 번이 아닌 반복 패턴을 보십시오. 한 번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같은 유형의 행동이 반복되는가를 보십시오. 셋째, 이익이 없을 때의 행동을 특히 주목하십시오. 이익이 사라진 상황에서의 행동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넷째,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좋아 보입니다. 진짜 모습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다섯째, 이 원칙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십시오.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에 대한 가장 솔직한 평가입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한 군주는 말로 신하를 임용하지 않고 반드시 실제 공적으로 임용한다. 이것을 현대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지 않고 반드시 반복된 행동으로 신뢰를 확인한다. 이 원칙 하나가 직장, 연애, 우정, 사업 모든 영역에서 수많은 후회를 막아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현명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말에 귀 기울이되 행동에 눈을 두십시오. 특히 반복되는 행동, 이익이 없을 때의 행동, 어려울 때의 행동, 그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비자의 이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빛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달라졌어도 행동이 진심을 드러낸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타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한비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칸트처럼 동서양의 깊은 철학자들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 주변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 또는 말에 속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